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전성건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피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영상들은 이제 이쪽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우리 강아지들이 주로 앓고 있는 이 귀와 관련된 질환인데요. 일명 만두귀라고 부르는 이계혈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이계혈종이란 무엇일까요? 이계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귓바퀴를 뜻합니다. 귓바퀴를 뜻하고요. 혈종이란 말은 피나 체강에 차서 이게 종기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를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를 합쳐보면 이계혈종, 결국 귓바퀴에 혈액성 물질 같은 게 차서 이렇게 종기처럼 올라오는 그런 걸 보고 저희가 이계혈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호자님께서 보실 때는 보통은 이렇게 저희가 만두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평소 귀가 이렇게 그냥 얇게 이렇게 보통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두툼하게 만두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보고 저희가 이계혈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이계혈종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이제 물리적인 자극이 주어져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기들이 이제 귀가 간지럽고 귀가 문제가 있으니까 뒷발이나 앞발로 이렇게 긁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애기들이 귀를 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있고 이렇게 귀가 양쪽으로 있으면 보통 귀가 가려면 이렇게 털게 됩니다. 그래서 이 터는 과정에서 귀가 흔들흔들 거리고 그 안에 있는 이계, 즉 귓바퀴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터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세혈관으로 터진 그쪽 부분으로 혈액성 물질이나 아니면 장액성 물질들이 나와서 귀가 이렇게 두툼하게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계혈종이 생긴 이 귀 안에는 혈액성 물질, 장액성 물질이 차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께서 만져보시면 이렇게 약간 두툼하고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걸 만져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계혈종을 가진 애기들이다라고 하면 편측성, 즉 한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양측 다 오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편측성으로 왔다면 한쪽 귀와 한쪽 귀 크기가 확연하게 다르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계혈종의 이유가 물리적 자극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세균이나 곰팡이 그리고 기생충 감염에 의한 외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계속 귀가 간지러우니까 귀를 자극하게 되고 털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계혈종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알아본 감염성 원인, 즉 세균, 곰팡이, 기생충 등에 의한 원인이 아니라면 보통 두 번째는 아토피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를 털고 긁고 할 때는 결국은 소양감이라는 게 가려움증이라는 게 결국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첫 번째 원인은 이제 외부적 요인에서 이제 아기들이 영향을 받아서 귀 병이 생겨서 긁게 된다면 두 번째 요인은 그런 외부적 요인이 아니더라도 이 아이가 아토피가 있다든지 아니면 알러지 반응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귀를 심하게 가려워하고 물리적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아토피도 두 번째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이 이계혈종이 많이 발생할까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종은 코카스파니엘입니다. 사실 고양이들이 이계혈종이 생기는 경우 사실 거의 드물고요. 강아지들이 이계혈종이 발생하면 거의 80% 이상은 코카스파니엘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님들께서 코카스파니엘을 보실 때 충분히 예감을 하셨겠지만 이 아이들이 만성적으로 외염이 있거나 아니면 귀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일단 아기들이 귀가 이렇게 축 처집니다. 이렇게 축 처지기 때문에 귀가 덮여 있고 귀의 통기성, 즉 바람이 이제 안 통하는 거죠. 통기성이 확보가 되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통기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귀 안에 온도나 습도, 그 다음에 pH라고 하는 산성도 같은 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외염이 발생하고 그 외염 때문에 아기들이 계속 물리적으로 자극을 하면서 귀를 털게 되면 이계혈종이 발생을 잘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계혈종을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근본적인 원인이 치료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곰팡이성 외염 때문에 아기가 계속 귀를 긁었다 아니면 귀를 털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이계혈종에 대한 처치 이전에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아기가 소양감을 느끼지 않고 귀를 긁거나
터는 행위를 많이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모세혈관의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붕대예요, 붕대. 왜냐하면 아기들이 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모세혈관이 많이 터지게 되냐면 귀를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터는 행위를 할 때 많이 손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귀를 이렇게 접어서 붕대를 해줘서 더 이상 터는 행동으로 인해서 데미지가 가지 않게 붕대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붕대를 하면 보통 이런 사진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아기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복약 처치, 그리고 붕대 처치, 그리고 국소적으로 귀약을 넣거나 하는 처치도 포함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붕대를 하기 전에 보통 귀 안에 있는 삼출물을 저희가 이제 채취를 해서 그게 혈액성인지 장애성인지 아니면 다른 염증 물질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같이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배농을 해서 최대한 크기를 줄여주고 붕대를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처치를 해서도 계속 재발이 되는 애기들이나 만성적으로 외염이 너무 심하고 알아온 횟수가 1년, 2년,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만성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면 보통 외과적 수술이 지시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 외과적 수술법은 첫 번째로는 귀에 나와 있는 요 혈종 부분을 절개를 하고 그다음에 주변 부분을 봉합을 해서 더 이상 물이 차지 않게 하는 그런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성적으로 외이도염이 있는 애기들은 여기 이도를 전 적출을 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적출을 해서 이 통기성이라든지 아니면 습도 조절을 가능하게 해서 귓병이 생기는 걸 방지하는 수술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알아본 이 이계혈종이라는 부분은 주로 이 귀, 그러니까 외이염이나 아니면 귀병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보호자님들께서 주의를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아기가 평소에 귀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만성적으로 귀병을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 귀를 너무 많이 털고 긁고 한다 라고 하면 주의 깊게 항상 지켜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나 귀병이 몇 주 이상 지속이 되거나 아기가 너무 불편하다 싶으면은 꼭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강아지들은 고양이보다 귀병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님들께서는 항상 아기의 귀 안의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를 시켜주셔서 귀 청소라든지 아니면 귀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주셔서 우리 아이의 귀가 청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귀 청소를 너무 오래 안 해주시는 보호자님도 있으신데 보통은 1주, 2주 단위로 꼭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아이들의 귀병을 예방하고 귀병을 예방함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이계혈종 등도 꼭 예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